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인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지 117년이 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1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미주 한인 사회는 250만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그 위상이 크게 올라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일제히 오늘을 축하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LA 하늘에서 위상을 높입니다. 굿사마리탄 병원 중앙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현기식.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 아논과 데이빗 뉴 한인 LA 시의원, LA 총영사관, 3.1 여성 동지회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1월 13일로 제정한 것은 1903년 1월 13일 한인 이민 선조 약 103명이 미국 땅 하와이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연방 상하원은 2005년 한인들이 미국 발전에 기여했음을 인정해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해 선포했습니다. 앞서 2003년 LA 시의회, 2004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결코. 이건 정말 우리 한인 사회도 자랑이지만 나아가서는 우리 한민족의 모든 분들에게 이건 자랑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어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글을 LA 총영사관에 보냈습니다. 미국은 한인들의 공헌에 풍요로워졌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한다며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일부분으로 함께 나가자며 미주 한인 사회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주 한인 255만 명의 시대를 맞아 동포들은 미국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과 미국 모두의 자랑으로 뿌리내렸다며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들은 자랑스런 민간 외교관으로 양국의 우정을 이어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LA와 뉴욕, 워싱턴주, 하와이 등 각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LA시 의회에서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갖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부에나팍, 어바인시 의회도 각각 축하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한인들이 이민 초기부터 조국인 대한민국과 이곳 지역 사회를 위해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연방, 주, 시정부는 오늘을 기념해 미주 한인 사회의 계속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보조석에 있던 남성은 다리를 잃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2시 10분쯤 타운 윌셔가에서 경찰이 도난 차량으로 보이는 한 차량을 세우려던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차량은 도주를 시도하며 약 1분 사이 여러 대의 차를 들이받은 뒤 칠가와 베렌도 인근에서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도주했고 경찰은 윌셔와 뉴햄프셔, 카탈리나 길 등 일대를 통제하고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편 용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은 추격 과정에서 차에서 탈출하려 뛰어내리다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 용의자 검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쇼핑센터 가주마켓이 파산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연방파산법원에 따르면 가주마켓 측은 지난 금요일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융자금 1,000만 달러를 포함해 2천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부채의 지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파산 신청은 지난 2017년 소송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인 채권자 그룹이 가주마켓 측에 융자한 1,188만 달러 자금을 마켓 지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주마켓 이현순 대표는 단순 융자 차원이었던 자금의 지분 전환 판결에 억울함을 내비쳐왔고 결국 경영관리 방어 차원에서 이번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리 LA 한인 시의원이 공화당을 탈당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재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존 리 시의원은 최근 공화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등록했습니다. 공화당에 입당한 지 4년 만인데
탈당 이유에 대해 존리 사무실 측은 12지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을 초월한 커뮤니티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탈당은 다가오는 3월 3일 예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현재 존리 시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맞붙었던 로레인 런퀴스트 후보와의 재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인 런퀴스트 후보는 소속 정당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지역 선거와 대선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LA 시의원 선거는 후보들의 당적이 나오지 않는 초당적인 선거입니다. 존리 시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었던 지난 선거에서 런퀴스트 후보를 1,300여 표 차로 누르고 사상 두 번째 한인 LA 시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는 플러튼 써니힐스 고등학교에서 한인 농구 코치가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플러튼 경찰은 지난 금요일 써니힐스 고등학교 남자 주니어팀 농구 코치인 올해 30살의 일라이자 김을 15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음란 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올해 14살의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원치 않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20,000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플러튼 경찰은 김 씨가 농구 코치일 뿐만 아니라 플러튼 통합고등학교 교육부의 대체교사라고 밝혔습니다. 플러튼 경찰은 추가 피해자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연방의회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의회에 이어 뉴욕 시의회도 한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5월 아담 스미스와 루 우달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8세 이상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 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아동 시민권법의 이름으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통과 당시 18세를 넘기거나 출생 국가에서 입양이 확정되지 않아 특정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비이민 비자나 인도주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아동은 혜택을 보지 못해 미국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터구 시의원은 미국에 입양됐음에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 아동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 am doing legislation as a resolution to urge the federal government to pass this law so that adoptees 18 years or over who are affected by this law, they can become citizens again. When they come here as a child, they live here all their life.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은 3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자 수만 18,000명으로 집계됩니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부당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 입양된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양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아이가 없으니까 입양을 했으면 그 공항에 닿는 순간서부터 법적으로 그들은 시민권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출생한 아이들이 시민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입양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 와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불체자가 되게 만든다는 이 법안은 분명히 인간이 살아야 할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아동 시민권법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And the winner is the Kia Telluride. 기아 텔루라이드가 2020년 올해의 SUV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제네시스 G70 모델이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기아차가 한국 브랜드의 체면을 살렸습니다. An amazing 12 months since we launched the Kia Telluride at last year's Super Bowl. 기아차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58,000여 대의 텔루라이드를 판매했고 지난 한 해 동안 4.4%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 전용으로 개발된 디자인과 상품성, 그리고 마케팅이 통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국차 브랜드의 지난해 성적은 어떨까? 현대차는 지난해 3.2%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투싼과 산타페가 각각 1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한국차 브랜드 모두 SUV 모델이 강세를 나타낸 겁니다. 그간 승용 모델이 일색이던 한국차 브랜드, SUV 모델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며 전체적인 성적이 고르게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간 한국차 브랜드가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불리던 미국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변화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네시스는 100% 이상 성장했고 이는 지난 2019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된 G70의 판매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 여름부터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 모델인 GV80의 판매가 시작되면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에서 한국차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시장의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 지난 한 해 동안 1,700만여 대의 차량이 판매됐지만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공룡으로 통하는 GM은 2.3%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판매량도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 브랜드와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는 일본차 브랜드의 판매 감소도 이어졌습니다. 혼다만 0.2% 늘어났을 뿐 도요타 1.8%, 닛산은 9.9%나 판매가 줄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원인은 과잉 공급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자동차들이 판매돼 신규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시장에서 성장한 한국차 브랜드. 올 한해도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지만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바탕으로 한층 더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남가주 일대 오늘 높은 미세먼지 농도로 노 번데이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 AQMD는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노 번데이 경보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들은 오늘 하루 벽난로 등 실내 또는 실외에서 나무 장작 태우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 장관은 팔로알토의 한 호텔에서 개최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이란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에 강하게 공동 방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이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부커 의원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레이스에 뛰어들었지만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오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체하고 관찰 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5개월여만으로 오는 수요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남쪽에 있는 탈화산 폭발로 마닐라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공항 활주로 등지에 화산재가 떨어져 이미 항공기 17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당국은 마닐라 북쪽에 있는 클락 공항 역시 폐쇄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